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법의 외피를 쓰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인권과 국제사회 기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정치보복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애국당은 국제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살인에 가까운 인권유린 자의적 구금 현실을 고발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사법살인의 의도가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가혹한 인신강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미 사법 처리되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하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다. 며칠 내로 정해질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대해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강력하게 형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 겪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중지하라.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정지할 것을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애국 국민들이 촉구한다.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여론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즉각 결정하고 석방하라. 2019년 4월 24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은진 및 천만인 무죄석방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등 애국 국민들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120차 태극기 집회가 서울지검 앞에서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집회에서 저희들이 국민께 드리는 글, 또 서울지검 윤석열 중수부장에게 말하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집회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네, 여러분 앉아서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우리가 더 밀집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집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 스크린 앞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20일 동안 살인적인 그런 취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형집행 정지 촉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구하겠습니다. 살인적 정치보복, 정치적 인신강금, 형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살인적 정치보복, 정치적 인신강금, 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네, 우리
우리의 결의를 다십시다. 이 정의와 진실을 투쟁을 하는 우리 천만인 본부와 대한애국 땅이 모였습니다. 대한애국 땅 반가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회를 위한 피켓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구호하면 높이 들면서 우리 구호에 피켓 구호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없는 인신양군 즉각 중단하라! 명분 없는 인신양군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형 집회금지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형 집회금지 촉구한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가와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당가 주세요.
대통령형 집행정지 촉구 태극기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태극기 무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대형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겠습니다.
호국 영령, 태극기 애국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스크린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초석 아래 길을 좀 열어줘야 돼요. 앞으로 더 오세요. 통행 그쪽도 막지 마시고 통행. 잠시 정리가 있겠습니다. 인도 쪽 일반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갔다. 요선까지.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초석 아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구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으로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일동 차렷! 새로운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지금부터 제120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촉구 태극기 집회가 시작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한근영. 진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있기도 전에, 아직도 판결이 되지 않았지만 판결 이전에 불법 구금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임기간 공천 개입 관련형으로 2년형을 정치보복 사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형이 모두 만료가 됐기에 형 집행 정지를 촉구하는 대국민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여론재판, 억지, 사기, 탄핵으로 이끌었던 드루킹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9년 4월 17일 석방되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는 아직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검장 윤석열에게 말합니다. 끝없는 피해 물결을 이끄는 정치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처형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만 국민의 앞에 평등한 법, 사법부로 돌아올 것인지 마지막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는
대한민국의 사법이 온 국민 앞에 평등하고 바로 서길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반드시 정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촉구한다. 명분 없는 인신강금 즉각 중단하라. 언제 봬도 든든한 대한민국당의 장군이십니다. 허평한 장군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당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왜 모였죠? 저쪽에 사람 많으니까 큰일 지금 왜 모였죠? 이 조국 대한민국은 뭐였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기해서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이 하루가 멀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소리 화이팅. 정말 외국에서 우리 조국 모습 보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대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까지만 해도 해외에 있는 교포 동포들이 정말 대한민국 이 자기 우리의 조국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오실 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온 동포들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올까 싶어 겁이 나서 오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이 양반 외국 나가서 이제 동포 간담회도 안 해요. 보니까 올라오지 마세요.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조국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서울 중앙지검 앞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 부끄러운 조국을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러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처음부터 위헌이고 불법이었습니다. 2년 이내에 거친 이 재판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심지어 공산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국민 감정으로 보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행집행정지로 자유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중수부장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잡은 재판은 단순히 정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이 재판 과정과 결과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돼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시대에 어떤 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는 재판이나 판단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소위 말해서 마지막 우리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에서 의뢰로 남느냐 아니면은 권력에 아부하고 실세에 아부한 영합한 기회주의로 남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며칠 남지 않은 이 사회의 여러분들 판단과 그 결과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감히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행집행정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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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지난번 선거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가둬놓고 처리 재판하는 건 정말 죽인 놈들이라는 게 지금 국민 여론입니다. 여러분, 이 여론을 오늘 우리
중앙지검에 전달합니다. 법이 뭡니까? 법은 상식에 속합니다. 더욱이나 지금 이 재판은 국민의 여론과 감정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특정 일부 세력들의 얘기에 여론만 기교로서는 안 됩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의 일을 갈망하는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윤석열 중서부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믿고 갑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100일인데도 애타는 목소리로 애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는 믿을 곳이 못됩니다. 정치는 유한합니다. 정권도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되고 조국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과 정의는 영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행집행 정지시켜서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한 조치를 해주시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나마 사법부에서 명예를 찾게 되고 영광을 지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역사의 어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그것을 당부하면서 물러갑니다.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맹문 없는 인승감과 적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행집행을 적각 시행하라!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기 전에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성조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지금 속속들이 집회 참가자분들이 추가로 계속 도착하고 있어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도착하시는 집회 참가자분들에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안전요원분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사선 의원 그리고 양심 있는 이 시대의 정치, 대한민국을 위해 잘못된 불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홍문종 사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시죠? 역사는 우리 편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아까 2시에 국회의원 70여 명 이름을 써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윤석열 지검장에게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공중에서 있는 자리니까 막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윤 지검장, 우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이제 애국 시민도, 여의도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대통령을 풀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대통령을 당당히 옥문에서 걸어나와 세계의 망방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윤 지검장,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역사 앞에 잘못했는가를 우리 역사와 애국 시민 앞에 낱낱이 고해주기를 바란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형집행 정지 이거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탄핵이 무효다, 대통령은 무죄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도한 놈들이 대통령을 붙잡고 있고, 이 무도한 놈들이 온갖 거짓말과 온갖 괴울로 우리를 혹세에 무민하고 있어서 제가 이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프시다,
대통령께서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 있으시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감옥에 계시면 우리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을 풀어내야 한다라고 강국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저기 안 가보셨죠? 저기 가서 취조 당해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전 여러 번 가봤어요. 저기 가면은 도산 안철호 선생도 일반 잡범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유관순 독립투사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데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갈하고 겁박하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짓의 산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저 무도한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애국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을 풀어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을 애국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당하는 모습을 보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훈장 받는다보다 그 전날 취소하는 이러한 무례한 행동들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심없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라고 거짓의 산에 의해서 당선됐으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할 생각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풀어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교 문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수 아저씨 만나요, 자영업자 만나요, 수많은 일반 서민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일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내 손가락 잘랐으면 좋겠다고. 나 그때 촛불에 참석했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문자에 미음자하고도 같이 안 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심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라는 것을 이 정부도 알아야 되고 저 윤석열이도 알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아직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예,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돼요. 더 많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여의도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뭉쳐있다, 힘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애국 시민이 이렇게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5천만 국민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힘을 합쳐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5천년 가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시죠? 이제 위대한 북부 대통령 이승만과 가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몰아낸 박정희 대통령과 그 기반 후에 대한민국을 반석구에 올려놓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놈들이 1년만 더 참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데 극악무도한 이놈들이 저는 촛불을, 그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좋은 말을 쓰는데 저는 촛불 혁명이란 말 안 씁니다. 촛불 광란이에요. 촛불 쿠데타예요. 촛불로 대한민국 역사를 태우고자 했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태우고자 했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을 몰살하려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굳건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역사의 싸움에 우리는 촛불을 극복하고 태극기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만세를 부르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그날까지 싸웁시다. 그날까지 이깁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한 애국 시민이 나라를 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렸다.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렸다.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하나가 뭉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대통령 걸어 나오십니다. 대통령께서 당당히 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십니다. 화해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호정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상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당 김경희 대변인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할 말을 또박또박 적어왔습니다. 보고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듯 황폐화가 된 절망적인 대한민국을 잘 먹고 건강하게 좋은 집에 살게 해놨더니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정진하고 목숨 바쳐 가장 깨끗하게 일밖에 한 죄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좌파 정북 세력의 불의의 세력들의 사기 탄핵 조작 대선 이를 거쳐서 불법 인신 감금 중입니다. 오직 적화 통일과 독재 정권의 완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파괴가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촛불 쿠데타로 이룬 정권 찬탈, 적폐몰이로 사초문건 파헤쳐내서 없는 죄 있는 죄 만들어서 우판사 모조리 징역 보내고 딴에는 대통령이라고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미명 아래 해외여행
인지 외교인지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인지 뻔뻔한 건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모르는 것입니까? 가짜 평화소에 늘어놓더니 대놓고 국가 전복의 길로 사회주의적 막가파식 포갑 정치로 국민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언론에 속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적폐하더니 작금의 행태만 하겠습니까? 민노총, 정교조, 운동권 주사파 세력에 이루어진 현 정권은 그들의 눈치 보느라 달래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범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와 편 먹어서 국민 기만하며 속이고 잘못된 편파적인 언론 방송을 하면서 국민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외신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패 정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해외 동포들은 만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경제가 망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토하며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 형 집행 정지까지 외치며 거리를 뛰어나온 민초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진실이며 정의이며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사기 탄핵과 함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사기 탄핵으로 난도질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 상호협력 우방 국가로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도 모자랄 판에 자국의 형편이 국제적인 조롱거리에 불과한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가두려고 덮으려고 죄를 만들어도 그 숭고한 정직함과 가장 깨끗한 대통령, 오직 나라만 사랑한 대통령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직 좌파 정권에서만 아직도 그들의 독재 정권의 완성을 위한 독한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과 참사공화국 안정된 국민 정서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공정한 방송, 올바른 법 집행을 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수습하고 국민의 아픈 가슴을 메워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위험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라!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다시 재정비하여 정진하도록 언론은 각성하고 공정 보도하라!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고 올바른 법 집행을 하라! 이 모든 현실의 대한민국은 혼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님 형 집행 정지를 즉각 시행하라! 국민의 분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현재 현 집행 정치권까지 모든 것을 대해보해 주실 현 대한민국당 최고위원이시자 현직 법대 교수 한상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컨대 문재인 정권에게 구구를 하거나 특혜를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실험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형집행정지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47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호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 낸 신청서에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불에 데인 듯한, 칼로 베인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고 목과 허리에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고 계십니다. 이미 현저히 건강을 해할 정도에 도달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조차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앓고 계십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471조 제1항 제1호 형집행 사유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형을 받으신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일종의 공천 개입 때문에 2년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당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정치 관행이었고 그게 어떤 범죄적 의도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그 투표를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런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국가형벌권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형벌의 선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이 형집행 정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형사소송법 471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집행 정지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71조 제1항 규정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치 재량인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이 이것을 재량 규정으로 또 임의적 형집행정지 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형집행정지를 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의 법 이론에 따르면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판례에도 적용된 이론입니다.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떤 처분이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 법리가 바로 재량권의 0으로 수축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당장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형집행 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량을 베푸는데 지금 형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형집행 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바로 물론 서울중앙지검 또 법무부 그리고 바로 문재인 정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형집행 정지는 사법부의 판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 검찰, 법무부,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법무부, 검찰이 오롯이 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형집행 정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에 일어났으면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부상에 의한 살인 또는 부상에 의한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 관련자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그 다음에 이 형집행 정지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의 연설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돌직구로 우리 속을 뻥 뚫어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당 청년당원 최재민 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당 당원 최재민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죠. 13년쯤 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태극기 들고. 그때 한 과학자가 저 건물에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이거예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는 조국이 있다. 여기 계신 판검사 여러분께는 조국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조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좌파들은 지금까지 어떤 프레임을 써왔느냐? 잔인한 4월, 잔인한 봄, 그것 자체를 브랜딩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탄압을 받은 것 같았죠? 근데 그들한테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죠? 별거 없었어요. 잔인한 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름이 되고서야 알았어요. 봄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리고 그 봄은 잔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여름은 무엇인가? 좌파 독재의 광기의 여름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름의 잔인성을 몸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검찰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조차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누구나 상상할 수 있어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 여러분, 아까 테라스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던데 여러분은 문재인 씨의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김일성의 개라든가 이런 건 더 넣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여러분의 양심 같은 거는 별로 믿지 않아요. 양심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검사 여러분께 워낙 지금까지 당한 게 많아서 별로 양심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분이 똑똑하고 머리가 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법고시를 패스했던 그런 분이니까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똑똑한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 전복될 경우, 문재인 씨가 퇴진할 경우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거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2년 동안 털어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가 안 나왔잖아요. 털어도 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척수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 좀 시켜달라, 치료해달라, 치료하게 해달라, 형집행 정지해달라, 그것조차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사실상 법을 집행한다면서 법 위에서 군림하는 행태를 한다면 그거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문재인 씨 정부 호기병 노릇한 검찰, 전 검찰 누구, 검사 누구, 그런 사람들이 다 책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검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미국이나 제3국에 가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못 도망갑니다. 나는 한국에서 돈 벌고 좌파 정부 호기병 노릇하면서 돈 벌고 권력기관 행사하고 내 자식들은 미리 미국 보내서 잘 살게 해야지, 그거 더 이상 안 통해요! 서울중앙지검에 계신 검사 여러분은 머리가 좋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호소해달라, 동조해달라, 공감해달라, 우린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좌파처럼 감성팔이 별로 하지 않아요.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좋은 머리로 문재인한테서의 탈출 플랜을 세워야 된다. 나중에 문재인 씨 정부 끌어내려졌을 때 나는 이렇게라도 열심히 했다, 그럴 정도의 명분거리는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검사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삭발하라!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은 모시겠습니다.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 대한민국 독재정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더 자유일보 대표 박성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동지 여러분, 태극기 구국 세력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와 있는지 아시죠? 여기가 바로 서울중앙검찰청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33년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그 본부가 바로 여기 검찰청입니다. 여기 검사장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신청한 구속형 집행정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윤석열입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윤석열에게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4월 16일 밤 자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1심 사건 재판 구속 만기일 그날 대통령은 나오셔야 했습니다. 너희 검찰청 검사들이 형이 확정된 2년짜리 선거법 위반을 사건을 가지고 17일 0시부터 집행을 한다는 그런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우리는 4월 17일 0시부터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 구금은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사한 정치 보복입니다. 작년 11월에 확정된 2년짜리 사건의 집행을 너희들이 당당하다면 그 날짜로 집행을 해야지. 아무 말 없이 갖고 있다가 17년 4월 17일 새벽 0시부터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자의적으로 이용한 인격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디로 사라졌냐 말입니다. 그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왔고, 그래 드루킹 사건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김경수까지 풀어줬잖아. 너희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 세력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윤석열이가 이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한다는데 정말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윤석열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당신이 주가 돼서 사냥개가 돼서 박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넣고 당신이 만들어낸 문재인의 이 정부가 윤석열이 네가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냐? 매일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안보가 깨지고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외국 나가면은 망신당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네가 그렇게 사냥개가 됐더냐? 대통령의 건강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내일 모레 79년의 독신 여성 대통령입니다. 정말입니다. 나 윤석열이 당신한테 엎드려서 호소를 한다면은, 그럼 풀어준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100번이라도 절을 할게. 제발 단 한 번 양심을 찾아주세요.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이 사법고시 공부하고 약자를 도우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사법고시에 합격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건강이 최악의 상태이는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며칠 안에 풀어주시기를 정말 요구하면서 부탁도 드립니다. 대국 시민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날 한시라도 대통령 알리고 모시고 나와서 건강을 찾아드리고 복귀를 준비하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것이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지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요구한다.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네, 다음 모실 분은 거짓 기회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강원 동지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우리 우파의 역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70년의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공산주의자들 좌익들의 역사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를 망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로 755일째, 2년하고도 25일이 지났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2년 25일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느 재판에서도, 그 어느 검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뇌물 돈 받지 않은 대통령을 33년형을 때리는 이 대한민국의 법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판사나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행정부는 그들의 생각, 빨간 머리, 빨간 눈으로, 빨간 귀로 듣고 보고 생각하는 빨간 인간들로 다 바꿨습니다. 입법부는 자한당같이 비겁한 야당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입법부는 무시해버립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대법원, 그리고 검찰, 경찰 모든 권력기관을 좌파 독재 정권, 촛불 쿠데타 세력의 부역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전국에 대해서, 누군가는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히고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병적이 추락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아직도 정치하겠다고 건방지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석방해야 된다고 서명에 동조하라고 하는 이 김무성 같은 버러지 새끼들을 용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애국 국민들을 더더욱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2년 이상 한 번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로 석방해야 된다고, 죄 없는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무너져버린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공산화되는 대한민국을 막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안보가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히고 경제가 무너질 때 두더지 새끼들 같이 다 굴 속에 있다가 자기 선거 무너질까봐, 자기가 당선되지 않을까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늦었어요.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려면은 황교안이가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경원이가 아스팔트에서 애국자의 목소리를 듣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공포적이고 가장 탄압적인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좋은 일을 비롯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누군가는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죽어야만이 국민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집행 정지 석방하라,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구속 만기했다가 다시 구속시켰다가 또 구속시켰다가 마지막 구속 만기가 4월 16일 12시에 우리는 서청대에 가서 1박 2일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지 않겠다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경고한다고. 한 번만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은 애국 국민 100만이 죽을 각오를 하고 100만이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고 이 문재인 정권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방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잘못되기라 하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끝나기 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젊은이들의 희망조차도 다 가져버리고 그냥 재집권하고 장기집권하고 투쟁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우파 국민을 조롱하면서 그들은 그를 나름대로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2017년 3월 10일 같이 죄 없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떠나보내지는 절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지검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석방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털 것 하나라도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죽기 살기로 이 정권과 피부린 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분노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벗어나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 안 된다는 그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태극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자유한국당같이 비겁하게 굴종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맙시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정면 승부로서 이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자. 대통령께서 체력의 한계가 오신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아파도 아프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싶은 사람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이렇게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체력이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찰 검찰이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사냥개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사는 따로 대표님 구호 후에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국민 여러분,